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6차 고위정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법무장관과 교육부 장관 해임 표결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국무위원 해임 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을 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공직을 무력화시킨 심각한 자기 비전이면서 반의회주의적인 폭거입니다. 아울러 검찰의 권력 예속화와 친일 찬양 교과서 비율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사의 표출이자 확인하는 행태입니다. 정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것은 단순히 야당만의 몫이 아닙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 책무이고 특히나 여당에게는 더더욱 큰 책임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퇴장한 것입니까? 가려진 정의와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당내 이탈표로 인한 대통령의 분노가 두려웠던 것입니까? 국민은 지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국회 표결을 지켜보면서 국회마저 좌지우지하는 집권 세력의 오만에 참으로 분노하고 있고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일념과 의지로 부족한 의석이지만 열심히 정의와 역사를 지켜내는 노력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은 정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재판에 관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에게 묻습니다. 과연 특검이 필요 없을 만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습니까?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도 또 민주당도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진실입니다. 권력을 동원한 헌법 파괴 국기문란 중대 범죄를 어물쩍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검이 실시돼야 하고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첫째, 심각하게 훼손된 수사의 공정성입니다. 둘째, 국민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부실, 편파, 왜곡 수사입니다. 박근혜 정권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버티면 끝날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더욱더 분명하고 명료해질 뿐입니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집권여당의 무책임성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종박 경쟁으로 참으로 가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라는 인사들이 하나같이 박심탈회입니다. 정권의 실정이 초래한 전세대란, 물가 폭탄, 교육 문제, 그리고 복지 후퇴 등 부단한 민생은 입을 닫고 오로지 대통령이 신중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보로 나서겠다는 집권 여당의 중진들까지 각심 타령을 하고 있으니 새누리당이 종박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보들이 대통령 낙점만 기다리는 판에 새누리당이 말하는 공천 혁신이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국민 속임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기초선거 공천 퇴지를 한사코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진짜 속셈이 대통령에게 공천권을 헌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새누리당의
월성 사나운 종박 충성 경쟁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손 뗄 것을 요구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박 심은 데 박 나는 법입니다. 박심 논란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출마자를 해외 순방에 동행시키고 특사로 파견하니 박심 논란이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앞장서 후보들의 종박 경쟁을 조장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선거 공천에서 손을 떼고 국민께 공언하고 다짐한 정치 쇄신 핵심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 이행을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산가족 상봉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오매불망 가족 상봉의 그날만 기다리고 계신 이산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착잡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혈륜의 만남을 중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분단의 세월 속에 혈육의 이산의 고통을 여기에 더해서 희망 고문으로 소음을 뿌리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북한 당국에게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강경파의 위세에 휘둘려 협상파를 축출하는 분위기로는 평화 기반 조성은 요원합니다. 대립인지 협상인지 대통령의 통일 정책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통일 안보 라인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쇄신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통일 대박을 외쳐서는 결코 통일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실투성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급기야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내정되었던 천혜성 전 통일부 정책실장이 내정 일주일 만에 전격 철회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천 비서관이 통일부의 핵심 요원이라 다시 돌려보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 비서관이 통일부로 복귀해서 맡은 자리가 남북회담본부 상근 대표입니다. 남북 당국의 대화가 거의 없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 자리는 잠시 쉬는 자리임을 통일부 조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 해명은 공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국정원과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한 군 출신 강경 보수파들이 남북 대화파를 찍어내기 위해 보수단체를 앞세워서 음해성 투서를 넣고 이유를 들어 내정을 철회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천 비서관의 경질 파문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반도의 번영을 담보해낼 미래 전략의 산실이 되어야 할 청와대의 외교 안보 라인이 발등의 불도 제대로 못 살피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멀리 보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재들로 비서실 인사를 일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민주당 정책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인 철도, 버스, 택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2조 5천억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말 4인 가족 교통비는 30만 8천 원으로 월 생활비 331만 원의 10% 수준에 달하고 식비, 교육비 담으로 생활비의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2조 5천억씩이나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교통비 부담이 높은 것은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교통비 부담 경감 세 가지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버스, 철도, 지하철 등 공공교통을 통합 운영하는 대중교통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 중이지만 황금 노선의 중복 경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시민들은 무제한 100% 환승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 노선에 대한 대중교통의 중첩 운행을 개선해서 지역별로 교통수단을 최적 배치시켜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제한 환승 정액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도 환승제도는 거리와 환승 횟수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적 환승제도를 넘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의 무제한 환승 정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공공교통을 제한 없이 환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하철과 연계된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 실시를 위해 가칭 통합대중교통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지하철과 버스가 밀집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에는 전국을 단일 교통망으로 엮어서 국민 교통비 부담을 획기도록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성호 원내 수석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성호 수석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황교안 프랑스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투표함도 열하고 보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참석해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 황 장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국정 대선 개입 사건을 무마 은폐하고 있는 정권 행동대장 같은 사람입니다. 서 장관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아베 총리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극우 친위대의 또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발의한 해임 건의안이 투표함도 이래가지 열어보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심한 자괴감과 서글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들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내고 그에 대해서 표현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위헌 위법한 행위나 이런 장관들이 국민들은 무슨 하겠습니까? 국회를 도대체 뭘로 보겠습니까? 참으로 앞으로 이 정권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여당이 야당이 제출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야당에 대해서 국정운영에 협조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참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특검에 대해서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이 정권의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지금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 김용판, 원세훈, 사이버사령부 1심, 2심 또 대법원까지 계속될 텐데 다 끝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 많아갖고 국민들의 의혹이 계속될 때 그때까지 그 했을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특검을 요구할 텐데 오래 지나고 나면 대통령 내임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수용하지 않고 계속 간다고 하면은 정권의 내임덕이 더 빨리 오고 그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더 크게 훼손될 겁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정말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본인이 관여한 바 없다면 지금 특검을 받는 게 본인이 향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조속한 특검 수용을 다시 한번 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명호 정책위 수석 부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정원 개혁관련해서 몇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누리당은 지난 연말에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위의 전임위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위의 내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실무 지원 역량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그 IO 국내 정보관들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합의사항들이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행이 안 된다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2월 말까지 개혁특위 활동 시한입니다만은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권 고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됩니다. 기획조정권, 수사권과 같은 집행권을 이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정보 수집 활동에 있어서 국가 안보 관련된 정보에 국한하는 직무 범위를 정확히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공감을 했지만 국정원장의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의 측근, 정치적으로 정권에 충성할 인사가 임명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장 임명에 있어서는 국회 동의를 받는 인준 절차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비호하는 정치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데 거꾸로 가는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저는 새누리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국정원 개혁특위가 진정으로 국정원의 정보 역량과 안보 정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의 이러한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민주당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동참하고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원내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정치 공약인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국민의 노후 보장의 기초를 흔들고 풀뿌리 자치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여야정 기초연금 협의체가 진행 중입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 아래 임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없이 20만 원씩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손해가 명백하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법도 새로운 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함으로써 할 수 있는 연금 지급에 대해 마치 상정도 안 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어야만이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약 파기로 벌어진 일을 민주당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민주당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 받아들여진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합의하고 법안을 개정하고 7월부터 아무 문제 없이 지급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 소속 백분기 원내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변화무쌍한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정부의 실기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첫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었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 케리 미 국방장관이 방한 대통령과 북일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또한 4월엔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주에 중국 외교부의 한반도 담당 실무대표단이 장성택 처형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에서 관련 업무의 한 축을 담당할 안보전략비서관 인사가 우왕좌왕한 모습이 어제 언론 보도됐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내정됐던 천혜성 전 비서관이 8일 만에 경질되고 통일부로 되돌아갔다는 말씀이 앞에 정책회 의장님과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는데요. 하여튼 청와대의 해명은 구구한 억측만 지금 낳고 있는 실제입니다. 명확한 건 남북관계는 결코 채찍만으로 유지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는 점입니다. 당근도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잘못되어서 실기하거나 실수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원내부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방을 유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2년 반 전, 법안이 발의되기 2년 반 전, 2010년 12월에 현 새누리당이던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민간 보험사가 의료관광을 유치할 경우에는 과다한 경쟁이라든가 리베이트 문제라든가 또 보건복지부의 통제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절대로 민간 보험사가 의료관광을 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할 때 참여한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수석, 김기현 정책위 의장, 이정현 홍보수석,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종 간사까지도 모두가 다 합의하여 법안을 발의하고 민간보험사가 의료관광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책적으로 법에 못 박았습니다. 불과 2년 반 지난 시점에서 무엇이 바뀐 것인지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말로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법인지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가 2년 반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또 새누리당 지도부는 2년 반 전에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고 모두가 합의하여 발의한 법을 2년 반 만에 정부가 뒤집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정부의 정책적인 일관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입법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방위원회에서는 오늘 10시부터 입법 청문회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입법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 정부 부처에서 이 증인으로 참여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추천으로는 이윤우 변호사와 그리고 한국정보보안협회 회장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장여정 활동가 이 세 분이 참여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